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상식의 눈으로 질문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살펴볼 이슈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재벌 대기업과 이들을 수호하는 보수 세력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핵심 요소의 하나인 의무휴업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호는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올해 국회에서 내놓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모두 10건이 넘습니다. 소상공인 또 골목 상권을 지키자며 대형 마트뿐 아니라 복합 쇼핑몰, 식자재 마트, 온라인 쇼핑으로 규제를 확대하자는 내용이 대다수인데요. 이 정치권의 움직임은 장보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생존이 너무 힘든 환경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저는 좀 대대적으로 손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에 되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도 과거에는 이것이 굉장히 국회에서 대기업들의 영향력 때문에 개정이 힘들었던 현재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0여 건입니다. 대부분의 법안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여당의 기류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데 무게중심이 실려 있습니다. 법안들 중엔 지역상권 보호 등을 내세워 대형마트 외에 다른 유통업도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 대표 발의안에는 복합 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도 의무 휴업하도록 돼 있고 홍익표 의원 안은 복합 쇼핑몰 규제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도록 돼 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 1km에서 20km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돼 있습니다. 야당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내나 규제 완화 입장인 것 같지만 한편으론 빈틈을 규제하는 법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를 대체하는 식자재 마트의 영업 제한을 담아 최승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그 예입니다. 이제 대형마트를 규제했더니만 도리어 식자재 마트란 곳이 소상공인을 더 말살시키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990평까지는 좀 자유스럽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식자재 마트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소상공인들은 더 많은 피해가 양산되고. 규제 논의 대상 중엔 온라인 배달 플랫폼도 들어 있습니다. 대형 온라인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 생필품 쇼핑하는 비마트 사업을 시작하자 같은 품목을 취급하는 중소사업자들의 신청으로 해 판매 품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상생법 개정안이 준비 중인 겁니다. 실제 온라인 유통사업자들은 최근에 10배 이상 실제 그 매출이 증대됐음에 불구하고 지역 중소상인들과 협의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배달 중심으로 했던 업체들이 지금 제조까지 진출하고 있고 실제 직접 구매를 통해서 판매하는 영역까지 침범하기 때문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처럼 유통산업 규제는 유통업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코로나 불안과 온라인의 급성장에 유통업계가 최악의 국면을 맞은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규제가 등장할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마트 뭔지 기억나십니까? 1993년 문을 연 이마트 서울 창동점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치품은 백화점, 신선식품은 전통시장에서 사는 게 일반적이어서 이 대형마트의 등장은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대형마트 개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주는 등 정부와 정치권이 대기업을 밀어주기도 했는데요. 그 덕분에 해외선 잘 나가던 월마트와 까르푸도 맥을 못 추고 쫓겨나갔습니다.
2000년대 들어 동네 곳곳에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GS 더 프레시 같은 곳이죠. 이 기업형 마트, 슈퍼마켓이 확산하면서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본격화한 것도 이때입니다. 특히 2007년부터는 대형마트 3사 매출과 전체 전통시장 매출이 뒤집히면서 이 상인들의 반발은 더 커졌습니다. 결국 2012년 논란 끝에 의무 휴업일이 도입됩니다. 강제로라도 대형마트의 문을 닫게 해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이 의무 휴업일 도입 10년이 채 안 됐지만 그 사이 유통환경은 또 한 번 천지개벽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짧게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거나 육아를 하는 집은 대량 구매하면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1인 가구 또는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가 없거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3년 전 자리와 비교해 보니까요. 이 온라인 소비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이제 유통업계 전체 매출의 절반은 온라인이 차지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앞서 보셨던 비마트 규제법까지 나온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물건을 고를 수 있고 힘들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문 앞까지 배달해주니 온라인 쇼핑이 가뜩이나 어려운 전통시장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유통업계 역시 이런 시장 환경 변화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점 규제가 시대에 역행한다는 겁니다. 이 업계의 목소리는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 전 시작된 대형마트 규제.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지금도 월 2회 의무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엔 자사 온라인몰 운영도 할 수 없습니다. 영업일엔 밤 12시까지 닫아야 합니다. 10년간의 규제로 과연 전통시장은 살아났을까? 그렇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지난해 이마트의 매출은 거의 제자리 걸음하며 13조 원대에 머물렀고 이익은 67% 넘게 급감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아예 매출이 줄고 248억 원의 영업 손실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 규제 시작 당시 1,536개던 전국 전통시장 수는 현재 1,437곳으로 거의 100곳이 줄었습니다. 대형마트와 시장 모두 패자가 된 셈인데 그 틈을 뚫고 승자가 된 건 온라인 쇼핑몰들이었습니다. 3년 전 7조 원이던 네이버 쇼핑의 거래액은 지난해 21조 원으로 급팽창했고 쿠팡과 이베이 코리아도 각각 17조 원대로 고속 성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프라인 유통 추가 규제 방침이 대두한 겁니다. 유통업계는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백화점 쇼핑몰들까지 규제하는 건 시대적 추세는 물론 소상공인과의 상생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전국 5개 주요 시장의 방문객 수가 대형마트 백화점 휴무일보다 오히려 영업일에 훨씬 더 많았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합니다. 의무휴업이 늘어날수록 집계 효과가 반감되고 이에 따라서 일대 상권의 매출이 줄어들고 매장 입점 중인 중소상인들이 매출하기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어. 또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도 대형 유통점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만 규제를 늘리는 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고요. 쇼핑 형태 자체가 온라인으로 많이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중심의 어떤 규제 자체가 현 지금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통업계가 골목시장 대 대형마트 구도에서 온라인 대 오프라인 구도로 변화한 만큼 유통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네, 이렇게 유통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유통업계를 더 강하게 조였을 때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시장 상인 그리고 소비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조한대 기자가 현장으로 나가봤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망원시장.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유통산업발전법을 빨리 처리하겠다며 약속했던 곳입니다. 이곳 상인들은 대형마트에 이어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면세점까지 매달 의무적으로 쉬면 장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비자가 문을 안 여니까
꼭 살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통시장으로 이제 오니까. 대형 마트들은 한 달에 2번씩 쉬고 있거든요. 그날 같은 경우는 이런 저희 같은 재래시장의 매출이 30-40%가 느는 날입니다. 큰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업체들이 만약에 한 달에 2번 정도 쉬게 된다면 저희 같은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온라인 배달 플랫폼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이른바 비마트 규제법에도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대형마트 같은 그런 경쟁 상대가 하나 더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유통산업 규제 움직임을 상인들은 대체로 반기는 모습입니다. 반면 소비자들은 불편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 문화생활도 즐기고 아이 쇼핑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거를 제한을 두면은 온라인 마트 규제를 외치는 정치권이 애플리케이션과 시장의 주 이용층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3가지 품목을 구해야 하는데 한 가지 품목이 없다고 그것만 또 사러 시장에 갈 수도 없고 배민은 주로 젊은 층이 사용하고 시장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시장에 큰 타격이 있다거나 할 것 같지 않은데 10여 년간의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은 딱히 살아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규제가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전문가들도 지적합니다. 면세점과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이런 소매업태 간 경쟁이 굉장히 또 다른 산업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건데요. 여기를 규제한다 그래서 그 잠재 수요가 딱 우리가 규제 효과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법안 추진에 앞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전조사, 이에 기반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전통시장 보호를 내건 유통산업발전법 도입 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산업 변화에 맞춰 규제 대상과 범위에 관한 논의는 거듭돼 왔는데요. 특히 코로나 사태로 유통업계가 격변기를 맞은 지금이 이 법의 취지인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물론 소비자들의 후생도 빼먹지 말아야겠죠. 대형마트, 전통시장, 또 새롭게 떠오른 온라인 시장까지 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날까지 뉴스프리즘이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